새누리당 영등포갑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박선규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자 여러분들 비도 오고 무료하실 것 같아서 소프트한 브리핑 하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공적으로 특히 언론계에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쓴 논문,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논문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부고 기사만 아니라면 정치인들은 언론에 특히 방송 뉴스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속설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방송 뉴스에 등장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가설성 금어는,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주제를 택해서 연구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정치인의 방송 뉴스 노출과 온라인 홍보 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8대 국회의원 보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는 논문입니다. 18대 국회의원 198명을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KBS 뉴스9 그리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분석한 뒤에 그 의원들의 19대 총선 결과와 연관지어 연구를 하고 분석한 결과가 논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은 온라인 홍보의 경우에 한두 개 매체에 집중적으로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매체에 다양하게 폭넓게 글을 쓰는 것이 다음 선거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방송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고 다음 선거 결과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출석률과 투표율 높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경우에 오히려 방송 노출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논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18대 정치인들은 온라인 홍보 매체로 트위터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뒤를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정치인들은 평균 2.2개의 매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두 개 제한된 매체에 집중적으로 글을 싣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한된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감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접촉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 결과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개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 노출 기회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 노출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뉴스에 등장하는 횟수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유리한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뉴스의 등장 횟수가 아니라 전체 뉴스 안에서 보도되는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치 뉴스는 전체 뉴스의 앞쪽 4분의 1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4분의 1에 위치하는 가운데서도 앞쪽에 있는 정치 뉴스보다는 뒤쪽에 있는 뉴스가 그
그리고 4분의 1 바깥쪽으로 더 뒤로 벗어나 있는 뉴스의 경우에 거기 등장하는 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는 앞부분의 뉴스는 주로 당일의 이슈나 여야 간의 정쟁, 그리고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행보 등 당일의 정치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뒷부분은 분위기보다는 의원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논문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내용은 출석률과 투표율이 높은 이른바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일수록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언론이 중요한 정책보다는 가벼운 가십성 기사에 흥미있는 일반적인 해프닝과 같은 것에 더 호의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서운 감시를 통해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할 우리 언론이 그런 본연의 임무보다는 주변의 비본질적인 현상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논문에서는 또 성별이나 연령, 학력에 따른 방송 노출도에는 차이는 없었지만은 당직과 선수에 따라서는 노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당직자들의 경우는 녹취나 인터뷰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은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단신 기사에서 이름만 거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와 언론 그리고 정치와 대중과의 바람직한 관계 일단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폭넓게 대중과 접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이 외면되고 전체 의원의 3분의 1 가까이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현재 방송 뉴스 보도 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의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방송 뉴스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부분이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많은 매체 중에서 KBS 뉴스 9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보도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보도의 양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 다른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매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은 이번 연구가 가진 분명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한계를 보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다음 기회에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그동안 분석하고 연구한 저의 박사학위 논문 정책학 박사입니다. 정치인의 방송 뉴스 노출과 온라인 홍보 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18대 국회의원 보도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브리핑을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받겠습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네, 특히 요즘에 언론 중에서도 방송과 정치인과의 관계가 워낙 주목받는 시대고 또 정치인들의 경우에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하고 방송과의 관계를 정말 긍정적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방송 뉴스 노출의 빈도가 당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참고가 되고 정치인들이 대중과 일반 국민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온라인 매체를 하나 두 개 활용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마칩니다.